손흥민이 EPL 개막 3경기 동안 누적한 기록이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또한 2승 1무라는 기분 좋은 기록으로 시작한 토트넘의 올 시즌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아스날조차 풀럼에게 무승부를 거두었으며 맨유는 노팅엄에 간신히 1점 차로 승리했습니다. 시즌 초반이지만 이들은 작년보다 어딘가 약간씩 파워가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은 상황인데, 반대로 토트넘은 케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올라갔고 팀워크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물론 수비에 있어서 바이오와 산체스가 빠지고 영입된 판더벤이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실점이 많아서 경기를 망친다는 것이었고, 특히 먼저 대량 실점하는 경기도 많아서 답 없는 센터백 때문에 답답했었는데요. 맨유 포함 벌써 2경기 연속 클린시트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비에서 안정감이 더해진 면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주목되는 점은 손흥민의 플레이메이커 변신입니다. 또 본머스 3차전에 역시 풀타임 출전한 손흥민은 이제 완벽한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했는데요. 이는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잘하는 게 아니라 팀에서 가장 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후 결과는 평점 8.0으로 심지어 공격 포인트 없이도 평점 1위를 기록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많은 경우 골이나 어시스트 없이 평점이 8.0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이는 가장 많이 뛰어다니고 많이 패스하며 동료들이 골을 넣도록 연계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실제 손흥민의 객관적인 기록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상위 기록까지도 모두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에 대해 EPL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발언을 더하면서 손흥민에 대한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손흥민의 주장 부임 이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계속 손흥민 칭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플레이메이커로 쓰기는 감독 본인조차 다소 미안하거나 억지스럽다고 생각한 모양인데요. 하지만 감독은 보통 월클 선수들은 자신이 바뀌는 것에 대해 내가 왜 바뀌어야 하냐면서 대부분 고집을 피우고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그렇지 않고 협조적이라는 겁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옷을 입히기 원하는 감독 말을 잘 소화했고 결국 플레이메이커로 변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감독이 준비한 전술을 손흥민이 그대로 소화하자 팀 성적도 매우 좋은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특히 토트넘은 손흥민 플레이메이커 변신과 함께 개막 이후 모두 3경기 2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골 가뭄에 시달렸고 대량 실점에 결국 8위권으로 추락한 굴욕을 당했지만, 2010년 이후 토트넘이 개막 후 3경기 2골을 넣으면 그 해에는 반드시 4위 이상하거나 챔스 결승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챔스에 다시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돌면서 선수들이 집중력이 더해지는 것이고, 손흥민의 플레이메이커 역할과 함께 경기 중에 더 정확한 패스와 빠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손흥민의 패싱 플레이로 선수들이 살아나자 의외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바로 토트넘 경기가 재밌어졌다는 것이고 손흥민의 지배력이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실제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도 자신이 곧바로 마무리하기보다는 연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전반 14분 손흥민은 빠르게 치고 나와 메디슨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토트넘이 전반적으로 스피드가 매우 좋아졌고 공간 침투력이 대단해졌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16분에 메디슨이 골을 넣자 손흥민은 함께 다트 세러모니를 하며 매우 기뻐했는데요. 손흥민, 로메로, 메디슨 주장단이 함께 어울려 격려하는데 분위기가 지난 시즌과는 확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야 흐름을 타고 시즌 전반에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흥민의 기록은 실제 매우 놀랍게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자 토트넘 경기가 마친 뒤 집계된 기록을 보면 손흥민의 키패스는 EPL 공동 2위이며 빅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2개로 EPL 2위입니다. 이미 프리미어리그 탑 랭커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경기 중에 얼마나 동료들에게 연계를 하려는지 애쓴다는 게 보이는 수치입니다. 또한 옵타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이번 경기 공격 시퀀스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평점 1위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픽으로 보면 손흥민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으며, 슈팅 시도, 기회 창출, 빌드업 부분에서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모범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서도 다른 선수들을 리드하고 있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여기에 54번의 터치 동안 19번의 파이널 서드 패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손흥민이 정말 자신이 골을 넣기보다는 동료들 골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수치로 나온 것입니다. 보통 욕심을 내기 마련인데 이번 시즌 손흥민은 작심한 듯 마지막에 패스를 건네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손흥민이 지나치게 패스만 집중한다는 의견이 누리꾼들로부터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반 14분에 손흥민은 메디슨에게 패스했고 이것이 골키퍼 선방에게 맡긴 장면이었는데 다른 시즌 같았으면 그냥 손흥민이 감아 때리면 골로 연결된 적이 많지 않았느냐는 팬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죠. 왜 손흥민이 직접 슛을 쏠 상황에 굳이 패스를 연결하고 그것도 거의 다 그런다는 거죠. 손흥민 존의 전매 특허 시도도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느낌이라 더욱 아쉬운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특히 XG 값이 매우 높은데 좀 더 슛을 많이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자릿수 골을 계속 넣을 때 손흥민은 메시보다도 XG 값이 높은 경우가 잦을 정도이기도 했고 결국엔 토트넘에서 골을 가장 잘 넣은 것은 손흥민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손흥민 본인 역시 플레이메이커 역할에 매우 진지하게 집중하며 최근 인터뷰에서도 내가 골을 넣는 것보다는 팀이 더 잘 되는 게 중요하고 이기는 게 목표라는 걸 수차례 밝힌 바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손흥민의 20골 정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너무나 손흥민이 초반부터 열정적으로 쏟아부어 체력적인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주장을 수행하는 자체를 여러 가지로 즐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토트넘의 골드 기자는 스퍼스웹에서 손흥민이 이렇게 주장을 즐거워할 줄 몰랐다고 표현했는데 말 그대로 손흥민은 뛰어난 리더십을 보이는 동시에 경기장에서 헌신하는 것을 즐긴다는 겁니다. 바쁜 경기 와중에서도 심판에게 항의하러 왔다가 새로운 룰에 옐로카드를 받지 않도록 판더벤과 호이비에를 서둘러 진정시켜 돌려보내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으며 주장으로서 동료들에게 힘을 주고 관중들에게 팬 서비스를 보여주는 등 활기차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다 보니 저러다 손흥민이 체력적으로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지만 알고 보면 주장 역할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즐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케인이나 다이어 중심의 리더십 그룹 대신에 손흥민이 진즉에 주장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미 맨유를 격파해 이번 시즌 상위권의 희망이 벌써부터 보인다는 말도 나왔지만 실제 앞으로 아스날과 리버풀, 맨시티까지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손흥민 주장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토트넘에겐 신의 한 수가 된 셈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은 정말 감독이 문제였냐며 다소 의문을 표하기 시작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교체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페리시치와 손흥민 호흡이 나쁘지 않았다는 말도 등장했는데요. 손흥민이 페리시치의 패스를 연결해줬고 페리시치는 이것을 슈팅까지 가져갔습니다. 콘테 감독이 있을 때와 같이 무리수는 적어졌고 좀 더 자연스러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페리시치가 선발로 나와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의견까지도 제기되었습니다. 콘테는 다이어를 중용했으며 판더벤 영입을 반대하는 등 최악의 업적을 남기기도 했으며 손흥민을 윙백으로 사용하는 등 무리가 있었는데 역시 축구는 감독이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죠. 물론 여기에 토트넘과 손흥민이 좀 더 탄력을 받기 위해 몇 가지 더해져야 하는 게 있는데 우선 손흥민과 공격진을 이루는 히샬리송의 골과 활약이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본머스전에서도 전반 35분에 반드시 넣어야 할 골을 거의 노마크 찬스에서 실패한 거나 다름없었고 55분에는 손흥민이 달려나갔지만 히샬리송 본인이 볼을 너무 길게 끊다가 본머스 수비에 끊기는 등 골 결정력이 부족하고 운도 따르지 않으며 토트넘의 스피드까지 잡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케인 역할을 맡기려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계획이 변경되기도 할 것입니다. 1,000억 원의 몸값에 비해서 아직 보여준 게 없는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손흥민이 플레이메이커 역할에 플러스에 케인 역할까지 모조리 맡아야 하는 상황도 나옵니다. 히샬리송이 득점을 못해주면 손흥민이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죠. 히샬리송은 오늘도 역시나 교체가 되었으며 브라질 대표팀에서와 같이 부담을 버려야 할 것 같네요. 이와 같이 토트넘은 개막 3경기 무패를 기록하면서 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치에서 보여주듯 손흥민은 올 시즌의 레전드급 활약을 이어나갈 걸로 기대됩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